있는데요. 이 캐릭터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무슨 모양인지 아시겠어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페트병을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플라라고 하고요. 플라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럼 플라스틱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92년 또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굉장히 전 세계에서 유행하던 스포츠가 있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뭔가 긴 막대기로 여러 개의 공을 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에 가장 유행했던 스포츠가 바로 당구입니다. 이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계속해서 정말 웬만한 귀족들이 처음에는 즐겼지만 나중에는 서민들까지도 즐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였고 전 세계에서 누가 가장 당구를 잘 치는지를 하는 대회가 열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9세기 초에 당구공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나무나 돌을 깎아서 이 당구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당구가 서민의 운동이 아니라 귀족의 운동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건 사실 아주 비싸진 않지만 당구는 운동의 특성상 공이 무거워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돌을 깎아서 만드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비싼 운동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것들이 점점 인기가 있으면서 돌을 대신해서 코끼리의 상아로 당구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당구가 인기가 있어질수록 더 많은 코끼리의 상아가 필요했고 코끼리가 상아를 채취하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당구랑 피아노 건반을 이 상아로 만들면서 아프리카 코끼리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당구 공의 값은 계속 또 올라가는 그런 되게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때 이 상아를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면 1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하는 공모전 같은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러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J.W. 하얏트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저걸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 화면 속에 보이는 하얀색 공이 그래서 처음 이 하얏트가 만든 첫 번째 플라스틱입니다. 이때 나무 가루랑 종이랑 헝겊이나 여러 가지를 재료를 써서 반죽을 한 다음에 압축을 해서 단단한 물질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1869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그 하얏트의 플라스틱,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최초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얏트가 우리 플라의 아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플라스틱은 이것처럼 최초에 코끼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체품입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코끼리도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스포츠를 누리기 위한 또는 생명을 뺏지 않고도 어떤 뭔가 단단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당구공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이 성형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모양이나 다양한 색이나 이런 것들 만들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그 플라스틱들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양으로 나와 있다는 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돌과 비교해보면 만약에 돌로 이런 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돌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훨씬 쉽게 이것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수병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데서 사용이 되고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또 구부러지는 모양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대부분의 전선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이 되기 때문에 TV도 볼 수 없고 인터넷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이 만들어져서 전기선을 감싸면 만져도 또는 그냥 노출되어도 괜찮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봇대도 세우고 또 전기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TV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는 데가 병원인데요. 병원에서 여러분들 링겔이나 이런 것들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깨지기도 하고 또 환자들이 다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도 있고 또 다치는 사람이 없이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플라스틱은 다 나쁘고 플라스틱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되게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항상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2013년의 표고요. 제가 최근에 찾은 표에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5번째로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쓰더라도 이것들을 오래 쓰거나 제대로 사용하면 플라스틱이 너무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너무 짧게 사용하고 불필요한데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은 되게 위험하다, 유독한 물질이 나온다 라는 평가들을 계속 받게 되는 건데 여러분 슬라임이나 액체 괴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액체 괴물 자체가 되게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액체 괴물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저렴하고 어차피 금방 쓰고 버리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물질들을 막 넣으면서 슬라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리거나 또는 막 호흡기가 망가지는 일들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을 안 좋은,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어떤 플라스틱들은 개발된 이유 자체가 되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들어가는 펄이라든지 되게 작은 알갱이들이 피부를 조금 쉽게 좀 뭔가 세정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작은 플라스틱들을 만들어서 넣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들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다 바다로 들어가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다시 먹게 되는 이런 되게 끔찍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플라스틱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플라스틱들을 너무 많이 짧게 불필요한 곳에도 사용하고 심지어 사용한 후에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만들어진 플라스틱들을 재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지만 안에 금속이 들어있고 이것들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이 음료수병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인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인쇄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재활용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페트병 맥주 있잖아요. 갈색 페트병 맥주는 아예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은 플라스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이 쌓이다가 그것들 자체가 쓰레기산처럼 발견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150개의 쓰레기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집만한 쓰레기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것들을 몰래 바다에 버려서 생물들이 죽거나 또는 그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는 깨끗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런 플라스틱을 억지로 몰래 외국으로 수출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 산에서 살게 되는 그런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또는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지만 점점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플라의 표정처럼 모두를 괴롭게 하는 물질이 돼버린 거죠. 플라스틱은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쓰면 또 좋은 재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들을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물건들인데요. 여기 보이시면 여러분 많이 보셨던 블럭 형태이죠. 이렇게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리빙 박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녹여서 얇은 실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로 만든 다음에 다시 원단을 만들어서 담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코알라 모양의 담요를 만들어 봤고요. 플라스틱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면이지만 우리가 여름에 많이 입는 합성 섬유 같은 경우는 섬유 자체도 플라스틱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이시면 립스틱이 있는데 립스틱도
안에 들어가는 립스틱의 재료도 석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립스틱을 또 많이 버려지잖아요. 이 립스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이 색깔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크레용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은 좋은 플라스틱 자체가 좋은 플라스틱이다 또는 얘는 나쁜 플라스틱이다 라고 부를 수 없고,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좋은 플라스틱이 되기도 하고 나쁜 플라스틱이 되기도 하는데요.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하고, 다 사용한 후에는 제대로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 앞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 플라스틱들이 재활용이 되는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게 분리배출이 될 건지, 재활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제품에 붙어있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삼각형 모양의 마크를 보면서 우리가 재활용이 이건 되겠구나, 어떻게 분리배출해야겠구나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용기에는 라벨은 PP이고 펌프는 아더이고 이 몸통은 HDP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세 가지를 다 분류해서 분리 배출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아더라고 써 있는 것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펌프도 똑같이 플라스틱인데 재활용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 펌프에는 이 펌프를 다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금속으로 된 스프링이 들어있는데요. 스프링을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질 좋은 플라스틱도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분리해서 버려주셔야겠죠? 그러면 비슷하게 생긴 스프레이는 재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스프레이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표시가 없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진짜 없어요. 표시가. 이런 거 사실 안 사야 되는데. 라벨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재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되는 거죠.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게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컵은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펄프라서 휴지도 만들 수 있는데, 이 밖에 붙어있는 이 잉크면 때문에 신문지, 재생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되게 하급의 재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뭐 혼자니까 이렇게 뜯고 있지만 언제 정말 수만 개의 컵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이렇게 뜯어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이렇게 시간이 좀 되신다면 분리해서 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쉽게 생각하면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다 상관없이 이렇게 잉크가 많이 묻어있는 것들을 재활용하려면 얘를 표백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약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재활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크고, 이렇게 하얗고 투명한 하얀 상태로 배출되는 것만 재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붙어 있다면 분류해서 배출해 주시면 가장 좋고, 컵라면 같은 것들을 컵라면을 살 때도 종이에 직접 인쇄되어 있는 것보다는 뭔가 표면에 이렇게 띠지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걔는 재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면 여기 과자 봉투들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쓰레기통에서 방금 꺼낸 건데, 누군가 과자를 먹고 안을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활용 과정에서 벌레나 냄새가 나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위협이 되고,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세척하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질과 상관없이요. 그리고 재질 표시가, 이 통 같은 경우는 우리 되게 많이 사용하는 통인데요. 바닥을 보면 재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배출할 때도 있고 이렇게 따로 배출할 때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뚜껑에는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을 잘 하려면 똑같은 표시를 뚜껑에도 해줘야 되고, 어떤 나라는 이걸 의무로 하고 있어서 모든 조각에 다 재활용 재질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잘 되는 반면, 제가 발견한 이 통 같은 경우는 뚜껑에는 표시가 없어서 제가 뭐 어떤 브랜드인지 알아서 재질이 뭔지 안다고 해도 사실은 재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여기 몸체는 유리이고 이 윗부분이 플라스틱인데요. 이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대로 분리 배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얘를 유리 재활용 공장으로 보낼 건지 또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공장으로 보낼 건지에 따라서 버려지는 곳들이 결국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기름병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기름들이 남아있는 경우에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꼭 남은 양념들은 비우고 깨끗이 사용하고 버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소주병이나 맥주병에 참기름 같은 것들 막 담아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다면 절대 말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병들, 소주병이나 맥주병 또는 콜라나 사이다병은 재사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배출되면 그 안에 깨끗하게 소독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을 넣게 되면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열을 가해서 녹여야 되는 재활용밖에 할 수가 없어서 기름을 넣을 때는 재활용이 되는 병이 아닌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활용과 재사용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재활용이나 재사용이나 둘 다 버려지지 않도록, 자원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다시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는다는 건 똑같지만, 재사용은 추가적인 물리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세척하거나 뭔가 좀 더 가벼운 작업을 통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재활용은 보통 이것들을 부시거나 녹여서 다시 물건들을 만드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양이 엄청나게 다를 텐데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주나 맥주, 그리고 사이다, 콜라에 한해서 재사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네 가지는 그대로 깨끗하게 배출하면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음료들을 담아서 팔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리병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가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재활용과 재사용 중에 굳이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재사용이 훨씬 더 훌륭한 자원의 사용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시면 앞부분은 비닐이고 뒤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배출하면 누군가 떼어내서 각자 사용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손으로 플라스틱과 종이를 떼어내서 별도로 분리배출 해주시면 재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대로 버리면 절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수병을 많이 보실 텐데, 이런 병 같은 경우에도 재질을 보면 몸은 페트고 라벨도 얘는 페트고 뚜껑은 HDP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으로 가야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버리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라벨을 떼어내는 건 솔직히 좀 쉬운 일이지만 또 이런 뚜껑 같은 것들을 떼내도 이런 고리들이 남아있어서 재활용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떼내서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문제는 얘네들이 너무 작아서 재활용 공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플라스틱이 이 정도의 속도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의 속도로 지나가는 컨베이어에서 저것들은 재활용이 된다 하면서 이렇게 건져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꺼내서 뚜껑을 열어서 라벨을 벗겨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배출할 때에 반드시 분리해서 버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뚜껑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건져내질 확률이 너무나 작아서 요즘은 이런 작은 플라스틱들을 별도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작은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들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장품병이 있는데요. 화장품을 담는 플라스틱들은 대부분 굉장히 좋은 플라스틱인데 화장품에 남아있는 유분을 제거하는데 추가적인 공정이 들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배출할 때에는 반드시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배출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화장품 회사 중에는 다시 매장으로 가져오면 그 화장품 회사 자체에서 재활용하는 곳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시 스스로 재활용하는 정책이 있는 화장품을 체크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